지난 18일 오후였나요? 대전 동구 이사동을 가봤습니다. 갑작스런 방문입니다. 뭐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대전 유일의 민속마을이라지요. 50년 넘게 대전에 살았지만 처음 와보는 곳입니다. 대전 시민들조차 모를 정도로 꽁꽁 숨겨져 왔던 마을입니다. 물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사동에 갔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마을의 역사가 무려 600년이 됐다네요. 그런 마을이 대전에 있다는 것에서 한번 놀랐고, 그 많은 풍상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옛 모습의 일부를 간직하고 있다니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사동으로 향하는 길은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한 길은 중구 부사동 뒤쪽으로 언덕을 넘어가는 길이 있고, 다른 한 길은 산내 운전면허 시험장을 지나면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부사동 뒤쪽 골목길을 통해 언덕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언덕을 학구제라고 부른다네요. 내비게이션에 이사동 마을회관이라고 쳤더니 이 언덕길을 알려주더라고요. 학구제를 넘자마자 왼편으로 줄비한 한옥이 고고한 자태를 뽐내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근현대시대 수많은 개발의 광풍을 넘긴 한옥이 대견할 따름입니다. 마을회관에 차를 세워놓고 마을 탐방에 나섰습니다. 마을회관 옆 높다란 소술대문이 먼저 우리를 맞이합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었다네요. 예전에는 12대문 집일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의 영광만을 간직한 채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담벼락은 시들어버린 덩굴과 이끼차지가 됐습니다. 굳게 닫힌 집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시든 잡초만이 무성하네요. 대문 12개를 넘어야 비로소 안채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는 꿈처럼 들리는 풍경입니다. 옆에 우물도 있네요. 먹을 수는 없겠지만 아직도 물이 맑습니다. 가끔 지나는 아이들이 놀이터가 되기도 하죠. 한 번씩 두레박으로 물을 떠보고 웃음을 짓습니다. 동네 구경에 나섰다가 마을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마을 이야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 술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한 분은 해방 전후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른 어르신은 이 마을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 그때 들 때가 내가 여기 들어올 때가 한 6살 됐을 때. 그러고 그렇게 저거 할 때는 내가 철 않을 때요. 일본 놈들이 막 들어와서 일본 놈들 들어오면 저 말 타고 들어오고 역가정 갑판 다 하고 칼 차고도 털크덕 여기 산내에서 이제 일본 놈 이제 그 경찰 이제 그 순경이 있었어. 거기서 이제 들어오면 그러면 부잣집에서는 그때가 이제 일본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부잣집에는 이제 그때는 제금이로만 하면 그것이 전부 큰 고물 비싼 거지. 그릇 같은 거, 수저 같은 거. 그때는 그 일본 놈들이 뺏어서 뭐 하려면 비행기 맹긴다고 와서 막 뒤져서 막 뺏어갔어. 그러면 이제 걔들이 저기 오고 철컥철컥하고 들어오면은 옛날에는 별로로 개화집도 많고 그랬지만 이 담들 흙담이 전부 흙담이 그냥 많이 들어쳐 있었어. 다 헐어내서 그렇지 새말로. 그럼 흙담이 있는 데다 이제 저 집이로 영 엮어서 그전에는 보셨나 모르지만 전부 엮어서 그러면 일본 놈들은 영 담이 한 놈 이제 이렇게 베끼고서 거기다 숟갈 뭐 그냥 전부 갖다 넣고서 영 그림도 싹 덮어놓고 땅에다 파묻어놓고 일본 놈들이 그랬었어요. 여기 와서 그때니 내가 그때가 8살 그렇게 아마 8살 지금 나상마상가 하니까 한 8살 9살
그럼 좀 여기도 일본 놈들이 산 밑에서 도로가 요만치 막 닦아서 산위로 그렇게 하고서 집을 거기다가 창고 막 소파 때 창고 막 쪘을 때거든. 그때 우리가 어려서 그런데 귀경 다니겠으니 그러게 내가 아는 거예요. 그때. 예전에는 이 마을에 한옥이 빼곡했었다는 말이 인상이 남네요. 새마을 운동의 여파로 대부분 사라졌다는 말에서는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요. 이등의 역사를 말하자면 한 600년 됐고 또 그 후에 우리 저 여기 지금 유관으로 보는데 이게 전부 다 송신의 저 정산이요. 후손들이 이제 여기서 오랫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사신 거예요? 저는 대를 이어서 쭉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송씨들이 산 연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한 600년 된다니까요. 600년. 동춘 아버지. 동춘 아버지. 송중길. 중자 길자에 이제 아버지 산수를 여기다 써놓고 그 동춘이 여기서 심유살이도 3년을 했어요. 그랬고 또 그 후에 이제 이 동네에서 이 송신애들이 자자일촌안에서 살면서 이 묘를 장묘 여기를 그냥 계속 한 자리에서도 이 주로 많이 써가지고 지금 이 묘 기가 한 1000여 돼요. 묘기가. 그렇게 하고 그 이제 2조 말기 송병환 난곡인데요. 난곡 선생 이제 이후에 올라가면은 봉강정사, 봉강정사. 또 동로사, 오적당 이렇게 세 개를 그 이제 뭐 해놓고서 거기다 공자, 주자, 우왕, 난곡장, 극제장 이렇게 5분을 모셔놓고 5분. 거기서 이제 유생들을 길러 이제 말하자면 가르쳤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유생들이 나왔죠. 그래서 저 송병화 난국 선생이 그래서 2조 말기에 참 유난히도 엄청나게 그 양반이 유생들을 많이 유출시켰어요. 배출시켰군요. 유출시켰어요. 그 중에 이제 난곡장 후계자가 아까 얘기한 극제장이 수제자예요. 수제자고 그 위에 용자제자, 창자제자, 덕제 그랬는데 요 용자제자 이 양반은 직각장이면서 천석군이며 2조 말기 분자감도 냈어요. 창자제자는 익산에 사는 이가복시 연관으로 친분이 두터워서 익산에 살던 이규영 의병장이 여기까지 와서 외놈들과 싸우게 된 것이고 그러고 그 창자제자 집에서 응고했구나. 10여 년간을 은신했어요. 은신시켜줬어요. 이 창자제자가 누다락방에 딱 감춰놓고 이 덕제제자 이 양반은 마지막 임금 있죠. 마지막 임금 순종 부인 민씨가 이모가 됐어요. 순종 부인인데 그 양반이 손을 못 뒀어요. 못 둬갖고 순명 효왕후 형이 이제 의병장을 숨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줬죠. 왜냐하면 일본 놈들 몰래 이제 여기서는 못 있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그때 명성황후도 죽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해갖고 난리가 났는데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동생인데 이제 그런 관계가 있고 함께 형도 이제 왜냐면 그렇게 했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은 이제 시내 지갈 이런 법원에 서서 숨었었고 또 도청인가 어디서 숨었다가 죽을랬더니 도서관에 도서관에서 그렇게 하고서 민신회가 이제 저기 거시기 연구단지 있는데 민신회. 그래서 민신회가 거기에
연구단지 뒤에 롯데 예, 호텔 맞아요. 옛날 그 예, 뒤에 예, 거기다 예, 예. 산소를 썼구나. 아, 금이시여요? 예. 아, 그래서 왜냐면 거기서부터 몰래 일본들을 피해가며 다녀가며 정보를 수집해서 형한테 주어서 네. 숨겨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그랬죠. 그랬구나.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예. 밤에 예, 예. 몰래 예. 그렇게 하고 저 오도산에 올라가서 이경의 병장이 예. 싸울 때 예. 이 한천 샘 앞에 있잖아요. 예. 요 앞에서 들켰어요. 예. 그래서 일본 놈한테 끌려가 가지고서 네. 우리 집에서 이 집에서 나온 줄 알고 예. 구금하고 갔다가 네. 인척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네. 이기영 의병장은 저 오도산에서 싸우다가 예. 어깨에 총탄을 맞았고 예. 어깨에 총탄을 맞고 창제 집에 사흘인가 나흘인가 뒤에 네. 몰래 일본들이 한밤중에 와서 예. 총탄을 맞았으니까 예. 그 양반은 그 오도산 밑에 절벽 밑에서 예. 몰래 한 3일인가 4일인가 예. 숨어 있다가 예. 여기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서 예. 이렇게 뭐 약간의 치료를 받고 예. 얘는 몰래 이제 밤에 와서 밤에 약간의 치료를 받고 시정장리로 떠났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와. 이제 난곡장인 그저 여기로 쭉 올라가면 난곡장이라는 그게 나와요? 네. 아. 올라가 그냥 차로? 네, 올라갈 때 와고 거기서 쉬어놓고 거기서 한참 팻말이 있어요. 예. 있으면 그 똘 건너에 보면 소화동천이라고 쓴 게 있어요. 그곳은 송창자 제자가 이 글을 새겨놓고 이제 외놈들한테 이렇게 불려가고 이렇게 해서 예. 후손 끝일까봐 외놈들 때문에 후손 끝일까봐 거기다가 그 소화동천 또이돌길 가다가 길 가이로다가 예. 또 잔글씨로다가 예. 이 바위에다가 이렇게 큰 돌멩이만한 생긴 돌이 있는데 예. 거기에다가 예. 또 잔글씨로다가 썼어요. 예. 거기 보면 뭐 오래돼 갖고 비에 떼끼가 글씨가 안 비야. 예. 그래서 거기에 내가 이제 누구 신의 사람이 예. 이 산들레길인가 뭐 하는 사람들이 예. 와가지고 예. 이 탁본을 해서 예. 그걸 해보니까 대덕분인가 대전이라고 쓰고 거기에 기사는 득춘이라고 썼어요. 득춘. 득춘은 왜냐면 지 큰형님 예. 이름인데 예. 그렇게 써놓고 수명장수하라고 하고 또 거기 또 뭐라고 쓴 게 또 있는데 근데 예. 글씨가 여러 데는 잘 안 보여서 해서 한 것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 용왕제를 지냈어요. 마을의 태동이 참 흥미롭습니다. 장묘 문화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니까요. 선산에 묘를 쓰고 시제를 지낼 제시를 짓다 보니 마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하네요. 은진 송신혜와 조선의 마지막 왕비 민비와의 인연, 그리고 독립운동가 아시죠? 이규용과의 인연들도 참 흥미롭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미시 선산이 은진 송신혜와의 인연으로 조성됐다는 사실 말이지요. 허허 참. 그리고 마을산에 조성된 묘기가 1000여 개나 된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것도 모두 한 가문의 묘라니 말이지요. 묘기 옆에 난 길은 대전 둘레산길과도 연결이 되네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네요. 마을을 가로지르고 있는 대전 남부 소난도로입니다. 비록 은진송 씨 문중의 마을이라고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나물나라한 채 남부순환 고속도로로 소중한 마을을 반토막낸 위정자들의 개발 논리는 안타까움으로 남네요. 어르신들로부터 마을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사동 민속마을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합니다. 예전에 북적거리던 마을의 모습도 상상이 가고요. 최근 대전시가 이사동을 민속마을로 지정했다지요?
해야 될 일이 많아 보이네요. 한옥과 공장, 현대식 건물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한옥을 보존하고 새롭게 지어 확대하는 일이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비록 서울이나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잘만 보존하고 만들어 나간다면 대전의 새로운 역사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아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이사동을 나올 때는 산내 면허시험장 뒤쪽 길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코스로 이사동을 방문하면 될 것 같네요. 학고제를 넘어 마을 한 바퀴 돌고 면허시험장 쪽으로 나오는 코스 말이지요. 갑작스런 일정이었지만 의미 있는 탐방이었습니다. 보신 후에는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